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사는 도시, 더 나아가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계획되고 바뀌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그 거대한 변화의 청사진,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 좀 작은 스케일부터 시작해 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동네에 딱 한 블록을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다,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하시겠어요? 좋아요. 그럼 이제 판을 확 키워보겠습니다. 도시의 한 블럭이 아니라 유럽 대륙 전체의 에너지 시스템을 싹 다 뜯어 고친다면요.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 규모가 크든 작든 계획된 모든 변화에는 어떤 도구와 전략, 그러니까 일종의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 청사진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볼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서울에 있는 한 건물, 끊임없이 변해온 아케이드 이야기로 시작해서요. 그 다음엔 시야를 확 넓혀서 유럽 대륙 전체의 에너지 시스템 문제를 들여다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두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무대는 바로 여기, 서울의 심장부, 세운상가입니다. 한 건물이 시대의 변화를 어떻게 온 몸으로 맞닥뜨렸는지 그 아주 흥미로운 역사를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파란만장하죠? 1960년대 전쟁이 끝나고 도시를 재개발하는 프로젝트로 딱 지어줬고요. 80년대에는 그야말로 전자기술의 메카로 떠올랐죠. 그러다 2000년대 들어서는 철거해야 한다, 아니다, 재생해야 한다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섰다가 지금 2020년대에는 예술과 기술 그리고 스타트업이 어우러지는 아주 독특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세운상가는요, 거대한 계획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힘이 계속 부딪히고 섞이면서 끊임없이 변해온 살아있는 공간인 셈이죠. 당시의 도시계획가들은 이곳을 사람 중심의 미래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멋진 청사진을 그렸어요. 조 연구원의 기록에도 나와 있듯이 이게 바로 공식적인 목표였죠. 하지만 현실은 계획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흥미로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위에서는 미래도시라는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정작 아래, 그러니까 이 건물 바닥에서 예술가와 기술자들이 스물스물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곳을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정말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바꾸기 시작한 거죠. 네, 바로 이 슬라이드가 세운상가 이야기의 핵심을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은 정책가들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내는 하향식 비전이고요. 오른쪽은 실제 사용자들이 아래서부터 차곡차곡 만들어가는 상향식 현실이죠. 이 둘 사이에 존재하는 그 팽팽한 긴장감, 이게 바로 이 공간을 계속해서 변화시킨 원동력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무대를 확 옮겨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건물에서 이번에는 유럽 대륙 전체로 시야를 넓혀볼게요. 와, 스케일이 정말 다르죠? 하지만 변화의 청사진이라는 키워드로 보면 이 두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1.5도, 이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2015년 파리 협정에서 인류가 함께 약속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 같은 거죠. 근데 이 목표를 지키려면요, 정말 우리 사회의 에너지 시스템 전체를 뿌리부터 바꾸는 어마어마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럼 핵심 과제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석탄. 전 세계 전기의 40%를 이 석탄으로 만드는데 문제는 천연가스보다 이산화탄소를 2배나 더 많이 뿜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후 목표를 달성하려면 EU는 이 가장 큰 오염원인 석탄화력 발전소를 어떻게든 줄여나가야만 하는 계획이 절실했던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대륙 전체를 아우르는 계획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벨기에처럼 이미 2016년에 탈석탄을 끝낸 나라도 있고요. 영국이나 네덜란드도 곧 완료를 앞두고 있죠. 반면에 독일은 2038년이라는 장기 계획을 세웠고 폴란드처럼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각자 다른 속도와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이후의 청사진에서 또 하나 아주 중요했던 게 바로 이런 낡은 시스템을 없애는 거였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용량 요금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발전소가 실제로 전기를 만들지 않고 그냥 대기만 하고 있어도 정부가 돈을 주는 제도예요.
사실상 경쟁력 없는 낡은 석탄 발전소에 인공호흡기를 달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셈이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서울의 작은 건물 이야기와 유럽 대륙의 거대한 에너지망 이야기. 전혀 달라 보이는 이 두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떤 공통된 변화의 전략집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해법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변화를 만드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의 도구가 있습니다. 왼쪽의 망치처럼 정부가 직접 이 발전소 문 닫으세요라고 명령하고 통제하는 방식이 있고요. 오른쪽의 저울처럼 탄소에 세금을 매겨서 오염시키는 행위 자체를 비싸게 만드는 식으로 시장이 스스로 움직이게 유도하는 방법도 있죠. 이유는 이 두 가지를 아주 절묘하게 섞어서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도구들이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이걸 알아보기 위해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연구원들이 만약 EU에서 썼던 정책들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겁니다. 이 표가 바로 정책 입안자들이 겪는 딜레마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시나리오 A처럼 그냥 시장에만 맡기면, 그러니까 탄소 가격제만 도입하면 시장 상황에 따라 목표 달성을 못할 수도 있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요. 반대로 B처럼 정부가 강제로 발전소를 닫아버리면 목표는 확실히 달성하겠지만 그러려면 아주 강력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죠. 그리고 C처럼 두 가지를 섞으면 목표는 달성할 수 있는데 그 부담이 결국 높은 전기요금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연구가 말해주는 건 이거예요. 시장의 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이에요. 서울의 아케이드 이야기, 그리고 유럽의 에너지망 이야기.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가 내일을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살펴본 두 가지 청사진에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변화는 세운상과 같은 작은 건물에서부터 대륙 전체에 이르기까지 정말 모든 규모에서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둘째, 정부의 하향식 계획과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상향식 변화 사이에는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이 존재한다는 거죠. 결국 가장 효과적인 계획이라는 건 1.5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강력한 규제와 시장 인센티브라는 두 가지 도구를 아주 현명하게 조합하는 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 문제, 아니면 점점 심각해지는 고령화 사회를 위한 도시 설계처럼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거대한 과제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다음으로 설계해야 할 청사진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그 답을 찾아가는데 작은 실마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